열심히 먹어도 소용없다. 혈관 망치는 주범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시청자 여러분, 내과 전문의 김성진 병원장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혈관 청소부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 귀리, 보리, 양파, 마늘 같은 슈퍼푸드들이 어떻게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조절하는지 그 과학적 원리까지 알려드렸죠. 아마 많은 분들이 냉장고 속 식재료들을 다시 살펴보며 건강한 식단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다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이것만 함께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지만 알게 모르게 혈관을 망치고 있는 주범들을 놓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깨끗이 청소한 집에 계속해서 더러운 쓰레기를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지식생활에서는 여러분의 혈관을 위협하는 숨은 적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릴 예정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할 수 있어서 설마 이게 내 혈관을 망칠까? 하고 의심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관 파괴범들은 여러분의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식탁에 올라와 있을지 모르는 이 위험한 음식들의 정체를 오늘 확실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여러분은 혈관 건강, 문외한에서 혈관 건강 전문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것들이 혈관에 해로운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식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혈관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 지식생활에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건강 소식을 받아보고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들을 파헤쳐 보러 함께 떠나볼까요? 자, 이제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음식 그 첫 번째 주범을 공개합니다.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몸에 나쁘다더라 정도는 아시겠지만 왜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우리 혈관 건강에 있어 그야말로 명백한 악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트랜스지방은 대체 무엇일까요? 트랜스지방은 자연 상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입니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부분, 경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적인 지방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은 식품의 맛을 좋게 하고 식감을 바삭하게 만들며 보존 기간을 늘려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 쇼트닝 같은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우리가 즐겨 먹는 상업용 제과제 빵류, 예를 들면 과자, 케이크, 빵, 도넛, 그리고 튀김 음식 등에 아주 흔하게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맛있고 편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혈관을 파괴하는 독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트랜스지방이 왜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트랜스지방이 우리 몸에 이중의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착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유일무이한 최악의 지방입니다. 마치 한 손으로는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지방들은 LDL만 높이거나 HDL만 낮추는 경향이 있지만 트랜스지방은 이 두 가지 최악의 행동을 동시에 저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지방이 절대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트랜스지방은 우리 혈관의 가장 안쪽 벽, 즉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손상된 내피세포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으로 침투하고 산화되는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즉,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로 작용하여 전신적인 염증 상태를 촉진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트랜스지방은 안전한 섭취 수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 모든 건강기관에서 트랜스지방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섭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혈관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트랜스지방 제로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아주 미량은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니 부분 경화유, 쇼트닝, 마가린 같은 성분명이 적혀 있다면 일단 의심하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튀긴 음식이나 달콤한 빵, 과자 속에는 이런 위험한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식품들을 단순히 맛있는 간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혈관을 병들게 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트랜스지방이 없는 건강한 간식과 조리법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흔한 주범, 포화지방의 딜레마. 여러분, 트랜스지방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혈관 건강의 적신호를 켜는 또 다른 흔한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붉은 고기, 가공육,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어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포화지방에 대해서는 트랜스지방과는 조금 다른, 좀 더 섬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포화지방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공급원은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삼겹살, 갈비, 마블링이 풍부한 스테이크 같은 음식에 포화지방이 가득 들어있죠. 그 외에도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가공육과 닭 껍질, 그리고 버터, 치즈, 크림 같은 전지방 유제품에도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코코넛 오일이나 파뮤 같은 열대성 기름에도 포화지방이 매우 풍부합니다. 포화지방이 혈관에 해로운 주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간이 혈액 속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간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처리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포화지방이 너무 많으면 그 기능이 둔화되는 거죠. 결국 혈액 속에 LDL 콜레스테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는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처럼 절대 안 돼 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포화지방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포화지방이 혈관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코코넛 오일은 약 90%가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버터나 돼지기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죠. 한때 슈퍼푸드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 이제는 섭취에 주의를 요합니다. 반면 가공된 소시지나 베이컨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자연 상태의 소량의 붉은 고기를 채소와 함께 섭취할 때의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공육의 포화지방은 나트륨, 아질산염 등 다른 첨가물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 건강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다크 초콜릿에도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적정량을 섭취할 때는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포화지방이라는 영양소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악마화하기보다는 어떤 공급원에서 포화지방을 섭취하느냐를 현명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지방 육류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튀기는 대신 굽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며 채소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위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지나치게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고 가공육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터나 치즈 같은 유제품도 저지방 제품을 선택하거나 소량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죠. 포화지방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달콤한 속임수, 설탕과 과일에 숨겨진 위험, 여러분 지금까지 혈관을 망치는 지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만큼이나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달콤한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과일에도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설탕과 중성지방의 연결고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설탕이나 탄수화물은 콜레스테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흰빵, 흰쌀밥, 파스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탄산음료, 사탕, 과자 등 단순당이 가득한 음식들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당분은 우리 몸의 간으로 이동하는데요. 간은 이 과도한 당분을 곧바로 중성지방으로 전환하여 저장합니다. 즉,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치솟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높은 중성지방 수치는 그 자체로도 혈관에 해롭지만 나쁜 LDL 콜레스테롤 입자를 더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 혈관벽에 더 잘 침투하게 하고 착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강하다고만 생각했던 과일의 역설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으니 많이 먹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통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유익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혈관 건강에 무조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당도가 매우 높은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우리가 흔히 건강음료라고 생각하는 과일 주스, 그리고 쫀득하고 달콤한 말린 과일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숨겨진 위험 요소입니다. 생과일 주스는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된 채 당분만 고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과일 여러 개를 한 잔으로 마시는 순간 엄청난 양의 당분을 순식간에 섭취하게 되는 거죠. 말린 과일은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훨씬 더 고도로 농축됩니다. 작은 건포도 한 봉지가 탄산음료 한 캔만큼의 설탕을 함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과일은 가급적 통과일로 적당량만 섭취하시고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안전 경고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자몽주의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중에 고지혈증 약,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자몽과 자몽 주스는 절대로 함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스타틴 약물의 대사를 방해하여 체내 약물 농도를 위험할 정도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각한 근육통이나 간 손상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복용 중인 약물과 음식의 궁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달콤함 뒤에 숨겨진 혈관의 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 그리고 과도한 과당 섭취가 여러분의 혈관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당장 눈앞의 달콤함보다는 장기적인 혈관 건강을 생각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혈관 파괴자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여러분, 오늘 지식생활과 함께 여러분의 혈관을 위협하는 숨은 적들, 즉 혈관 파괴범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지난 2편에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혈관 청소부 음식들을 소개해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가 꼭 피해야 할 블랙리스트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이것 하나만 놓친다면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저 트랜스지방이라는 명백한 악당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과자나 튀김류에 흔히 숨어있는 이 인공지방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착한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이중의 해악을 저지른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죠?
트랜스 지방은 어떤 양이라도 혈관에 해로우니 식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부분 경화유 같은 표현이 있다면 과감히 피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화지방에 대한 딜레마를 풀어봤습니다. 붉은 고기, 가공육, 유제품 등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과도할 때 간의 LDL 콜레스테롤 처리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모든 포화지방이 동일하게 해로운 것은 아니며 가공육처럼 다른 첨가물이 많은 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의 살코기 위주로 적정량을 섭취하고 조리법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회피보다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설탕과 과일에 숨겨진 위험도 파헤쳤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순당의 과다 섭취가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를 폭증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특히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이 오히려 농축된 당분 때문에 혈관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일은 통과일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께는 자몽과 자몽 주스가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중요한 경고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혈관을 파괴하는 음식들을 제대로 아는 것은 혈관 청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이 혈관 파괴범들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한숨 돌리고 건강을 되찾을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 음식들을 금지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내 혈관을 위해 현명하게 줄여야 할 음식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꾸준한 마라톤과 같으니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식단을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위험 요소들을 줄여나가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눈앞의 달콤함이나 편리함보다는 장기적인 혈관 건강과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세요. 가공식품의 성분표를 읽는 습관, 외식할 때 메뉴를 신중하게 고르는 습관 등 작은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줄 겁니다. 이제 식단에 대한 중요한 퍼즐 조각은 모두 맞추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데에는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기둥들이 있습니다. 다음 지식생활에서는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생활 처방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혈관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만성 스트레스가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연이 여러분의 혈관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심대한 혜택을 주는지 그 모든 것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중요한 정보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식생활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혈관 건강으로 고민하는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지식생활의 건강 소식을 받아보고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 지식생활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